안녕하세요. 고양시 향동에서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 버티고입니다. 미스터 버티고 책방과 소설 읽기. 오늘은 성애나 소설집 혼모노입니다. 지난번에 스무드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소설집의 표제작인 혼모노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애나 작가의 이 소설집은 최근 유시민, 한강, 김영하, 이재명 등 유명 작가들과 베스트셀러 경쟁을 벌일 만큼 현재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책 띠지에 박정민 배우가 넷플릭스 웹보나 성애나 책 보면 되는데 라고 하는 추천사가 실려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정말 현재 놀라운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시민, 김영하, 한강 다음으로 전체 베스트셀러 4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역 근처 버거 전문점을 지나다 질겁한다. 앞집 신혜기가 창가 자리에 앉아 버거를 먹고 있다. 입가에 마요네즈를 잔뜩 묻힌 채 콜라를 마시는 그 애를 몰래 훔쳐본다. 그 애는 양상추와 토마토를 모조리 빼둔 채 패티만 여러 장 든 버거를 개걸스레 씹고 있다. 할멈이 저런 걸 먹는다고? 기가 차다 못해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목구멍이 청와대라 밥은 꼭 고두밥으로, 차는 고춧가루가 섞이지 않은 담백한 것으로. 보양식이라도 비리고 누린 것은 질색하던 그 까다로운 늙은이가 버거를 먹는다고? 신혜기가 버거 하나를 모조리 먹고 너겟을 소스에 야무지게 찍어 먹는 것까지 넋놓고 지켜본다. 손 없는 날도 아닌데 어쩌려고 저럴까? 할멈을 몸주로 모실 때 나는 육고기는 일절 입에도 대지 못했다. 그뿐인가? 살이 낀다는 이유로 애욕도 자제하고 술 담배도 금하고 어머니 염하는 것조차 보지 못했는데 내가 우라를 끓이는 동안 신혜기는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선다. 혹 마주칠까 서둘러 몸을 숨긴다. 그 애는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점집 골목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 애가 걸음을 뗄 때마다 에코백에 달린 무령에서 잘랑잘랑 방울소리가 난다. 신당에 차례차례 옥수를 올린다. 옥황상제, 칠성, 그리고 장수할멈. 장수할멈 앞에는 일부러 목단 한 단을 더 놓아둔다. 새벽 꽃시장에 가 골라온 것이라 봉우리가 굵고 탐스럽다. 무얼 바쳐도 감격이나 감사 한번 하지 않던 할멈도 목단을 올리면 늘 흡족해하곤 했다. 곱구나, 참으로 고와. 역시 혼모노는 다르네. 몸주마다 차등을 두고 싶지는 않지만 요 며칠간은 할멈에게만 온 정신을 쏟았다. 내가 모시는 신 중 가장 강하고 신통력 있던 게 할멈이기에 그 앞에 약과라도 하나 더 놓고 초도 고급으로 쓰고 먼지 쌓이지 않게 때마다 신당을 쓸고 닦았다. 지화가 아닌 생화를 제단에 올리는 것도 다 할멈 비위를 맞추고자 함인데. 신령님 참 곱지요? 친근히 물어도 할멈은 회답하지 않는다. 신혜기가 앞집으로 들어온 것이 벌써 보름 전 일이다. 보라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부모와 짐을 나르는 그 애를 보며 순 생자가 들어왔다고 조소했다. 그 애는 앳되었다. 20이나 되었으려나? 나도 저 나이 때 내림굿을 받았는데. 용달차 뒤에 실린 세간을 등에 이고 지며 부지런히 나르는 부모 곁에서 그 애는 겨우 거드는 수준으로 가벼운 박스 몇 개만 옮겼다. 창가에 서서 저것은 또 얼마나 버티려나 어림해 보았다. 이 골목은 다른 골목에 비해 음기가 강하고 터가 세 1년도 못 채우고 떠나는 무당들이 숱했다. 저 애가 들어오기 전 앞집에 신당을 차렸던 박수는 딱 9달을 버티고 내뺐다. 이번에는 넉넉 잡아 2달이나 버틸는지. 그 뒤엔 짐을 챙겨 나갈 게 분명하다고 예감하며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날 저녁에 신혜기 부모가 팥떡을 들고 찾아왔다. 신혜기도 함께였다.
우리 아이를 잘 부탁드린다. 신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도사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라 간곡히 청하는 부모 뒤에서 그 애는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다. 떡만 덥석 받고 보내기 못해 안으로 들인 뒤 무량사 주지 스님에게 받은 보이차를 내왔다. 신애기의 아버지는 중국으로 출장 갈 때마다 보이차를 마셔서 잘 안다며 진짜 보이차를 판별하는 법을 줄줄이 늘어놓았고, 어머니는 이 사람 또 이러네 하며 조용히 면박을 주었다. 내가 보기에는 비슷해도 우렸을 때 차이가 나거든요. 가짜는요, 마실 때 몸이 거부합니다. 역겨운 향도 나고요. 빛 좋은 게살구죠. 신애기는 제 아버지 이야기엔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았다. 부부가 하나같이 쥐상해 큰 욕심 없이 수수한 면면이 꼭 닮았는데 반해 그 딸은 달랐다. 맹한 인상인데도 첫눈에 묘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찻잎이 짙게 우러나는 동안 부부는 신당을 구경했다. 옥황상제와 칠성이 원색으로 그려진 탱화, 와불상과 백호를 품에 낀 장수할멈상이 나란히 장식된 제단을 그들은 애처롭다는 듯 둘러보았다. 신애기의 아버지가 물었다. 도사님은 신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올해로 30년 되었습니다. 30년. 신애기를 바라보며 부부는 한숨을 쉬었다. 아득하겠지. 고교 시절부터 크고 작은 병치레를 달고 살던 것이 신병 때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 어머니도 딱 저런 얼굴이셨다. 평생 무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지를 받았을 때는 당신 탓이라 자책하며 오흡하셨고, 부부는 아이의 내력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친외척을 통틀어 신내림 받은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며. 저희 집이 원래 가톨릭 집안이에요. 한평생 무속을 미신으로 여겼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우러난 차를 찻잔에 천천히 따르며 조언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다들 부정부터 하기 마련입니다. 다 내게 올 연이라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침울한 기색으로 차를 마시면서도 부부는 뒷맛이 좋다는 둥, 진짜 보이차는 이런 맛이 난다는 둥 칭찬 일색인 반면 신애기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그대로 뱉어버렸다. 지푸라기 맛이나. 그 말에 나보다 그 부모가 더 당혹스러워하며 신애기를 다그쳤다. 죄송해요. 우리 애가 원래 예의가 참 바른데 갑자기 왜 이러니 도사님 앞에서. 괜찮습니다. 익숙지 않은 이들은 처음엔 다 쓰고 떨다고들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차인지도 모르고 버릇없기는. 속마음을 숨긴 채 신애기 앞에 놓인 잔을 비우고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웠다. 근데 어쩌다 이리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 골목은 터가 세서 다들 꺼리는데. 부부에게 한 질문을 신애기가 중간에서 가로챘다. 할멈이 점지해줬거든. 말이 짧아 적잖이 놀랐지만 애기 동자가 들어왔다고 여기며 너그러이 넘겼다. 내림군 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에게는 예고 없이 신이 들어올 때도 있으니. 어르듯 부드러운 말투로 나는 신애기에게 말했다. 그렇습니까, 동자님? 신애기는 시큰둥한 얼굴로 찻잔을 밀쳐냈다. 동자님, 입에 쓰면 사탕이라도 드릴까요? 동자들이란 달콤한 것이라면 사족을 쓰지 못하는 법. 사탕이라도 물릴 요량으로 찬장을 여는데 등 뒤에서 웅얼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수할멈이 점지해 줬어. 내 놈 앞집에 들어가라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얄궂은 악연의 시작. 혹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신애기 쪽을 돌아보며 되물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애기가 조소했다. 신발이 다 있다더니 진짜인가 보네. 할멈이 나한테 온 줄도 모르고. 그 애는 살기 어린 눈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 쌀알을 한 움큼 집어 제상 위에 뿌린다. 짝이 나온다. 2번을 해도 3번을 해도 죄다 짝이다. 짝은 불길한 수인데
요즘은 이렇게 흉계만 거듭된다. 재앙수, 이별수. 지난 30년간 이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점사는 집어치우고 창가로 다가간다. 신애기의 신당 앞엔 오전부터 손님이 몇이나 오간다. 호황이다. 이제 겨우 보름 되었는데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사람들이 저 집 앞에 때로 줄지어 있을 때도 있다. 부당집이라면 을에 걸어두어야 하는 오방기는커녕 간판조차 없는데 다들 어떻게 알고 모여드는 걸까? 초심자의 행운 이련이 무심히 넘기려 해도 도무지 태연해지지가 않는다. 문 앞에서 대기하다 번호가 불리면 하나둘 앞집으로 들어가는 이들을 훔쳐보는 와중에 전화가 온다. 부재중으로 돌릴까 하다 통화 버튼을 누른다. 보현보살의 괄괄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전해져 온다. 자기 어디야? 어디긴 신당이지. 신당? 오늘 북한산에 기도드리러 가는 날 아니야? 달력을 넘겨본다. 오늘 날짜에 붉은 원이 표시되어 있다. 매년 입하면 잊지 않고 몸주신께 기도드리러 산에 올랐는데 그새 까맣게 잊었다. 정신을 어디 놓고 다니냐고 퉁을 놓던 보현이 슬며시 용건을 꺼낸다. 내가 말한 건 생각해 봤고 오늘의 운세? 난 못해. 왜 또 변덕이야? 보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미간도 따라 찌푸려진다. 얼마 전 보현이 잡아준 일거리는 영 탐탁치 않다. 오늘의 운세라니. 선무당이나 하는 소위를 나한테 맡으라고? 낙천적으로 살아가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받은 것이 있으면 줘야 한다. 그런 영양가 없는 소리를 점괘라 뭉뚱그려서 신문에 실으라고? 내 이름 걸고? 이 말도 안 되는. 못하겠다고 재차 말하자 보현은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나긋하게 말을 잇는다. 자기야,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기회 아니다. 내 앞으로 줄선 무당 다 제치고 자기한테 먼저 연락한 거야.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 보현의 은근한 열등감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안다. 평생 질투해온 나를 서서히 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저놈의 비열함. 장수할멈도 보현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독 없는 뱀이야, 저놈은. 위험하진 않지만 가까이 둬서 좋을 것도 없지. 다른 손으로 전화를 바꿔들고 적당한 변명거리를 찾는다. 그냥 몸이 안 좋네. 요즘엔 만사가 성가셔. 몸도 찌뿌듯하니 예전 같지 않고. 병원엔 가봤어? 안 그래도 가봤는데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와. 왜? 나한테 번아웃 증후군이란다. 그 말에 보현이 경박스럽게 웃는다. 무당이 번아웃이라는 말은 생전 처음 듣는다며 웃음을 그치지 않는다. 정말 번아웃 아닐까? 산에 갈 짐을 챙겨놓고도 나갈 채비를 않고 신당에 들어누워 있다. 30년을 한결같이 해온 일인데 오늘따라 몸이 무겁다. 기도드리러 산에 가면 못해도 엿새는 있어야 하는데 반나절 꼬박 제상 차려 매시마다 알람 맞춰두고 기도드려 잠도 찬바닥에서 자. 산에 가지 않을 구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시간만 까먹는다. 아, 정말 싫다.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 더구나 이제 누구를 위해 기도를 드리느냔 말이다. 신이 죄다 떠났는데. 수상한 기미라도 있었다면, 어떤 조짐이라도 보였다면 납득이라도 할 텐데 그들은 그저 떠났다. 언질도 없이 호련히. 신령들이 떠난 것을 깨달은 건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이었다. 일이 끊임없이 들어오던 와중에 규모가 제법 큰 제수굿까지 맡게 되어 오문충나도 내심 쾌재를 부르던 시기였다. 그날 굿판을 벌인 이는 근처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였다. 그 일주일 전 대입을 앞둔 자녀의 합보를 점치러 왔던 대표에게 할멈은 합격 여부를 말해주는 대신 요상한 점괘를 내놓았다. 땅속에 금맥이 줄줄 흐르는데 회방 놓는 잡기 때문에 번번이 망조네. 곰곰이 속뜻을 풀어보니 20년 내리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에 관한 점괘였고 해서 대대적으로 굿까지 벌이게 된 것이다. 굿판은
1단지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객출에 굿값을 치른 주민들과 다른 단지에서 구경 온 이들로 주차장엔 차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 여기 주민들 웬만해선 장도 못 쓰게 해요. 시끄럽다고. 근데 굿한다니까 이렇게 때로 몰려온 것 봐. 우리 아파트 재건축 승인 나면 도사님 운도 같이 트일걸? 대표의 말처럼 주민들은 기대와 의심이 섞인 눈으로 굿이 진행되는 과정을 낱낱이 지켜보았다. 개중엔 유튜브에 올리겠다며 카메라 들고 설치는 애들도 있었다. 굿에게 맞춰 화려하게 차린 굿상이며 징을 치고 태평소를 부는 악사들을 그 애들은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았다. 작두굿을 시작하기 전 격렬히 신칼을 휘두르며 신을 부르는 내게 렌즈를 들이대기도 했고, 야, 저 칼 모형이다. 그러게 꼭 진짜 같다. 봐, 이런 거 다 짜고 치는 거야. 그럴 때 찍지 말라며 윽박지르는 것은 가짜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나는 기세등등하게 렌즈를 노려본 뒤 잘 벼려진 칼날로 왼뺨을 쓱 그었다. 내가 진짜 무당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 보이려. 내게 신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려. 보통 칼춤을 추면 탄성과 박수 혹은 비명이 터져 나오는 법인데 그날은 분위기가 묘한 것이 정막만 감돌았다. 태평소도 징도 북도 한순간 무악을 멈추었다. 의아한 마음에 주위를 들러보니 맨 앞줄에 서서 기도를 드리던 입주민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카메라를 든 애들 중 하나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아저씨, 피나는데요. 뺨이 축축했다. 무복 위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실수였다. 당황하기도 잠시. 아무렇지 않은 척 나는 신장대를 들고 할 몸을 찾았다. 요란한 인파에 긴장을 해 접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이라며 휘파람도 불어보고 신장대도 흔들어 보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말문이 트이지 않았다. 할멈은 물론 다른 신령들도 짠듯이 공수를 내려주지 않았다. 진땀이 나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신령님, 오셨습니까? 다시 불러봐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신탁도 들리지 않았다.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한 채 흐르는 피를 소매로 대충 닦으며 허겁지겁 그곳에서 벗어났다. 그 후로 한 번도 접신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누구는 신굿을 받으면 나아질 거라 했고, 누구는 당모가지를 잘라 그 피를 시원하게 들이켜면 신이 돌아올 거라 했다. 모조리 허탕이었다. 그날의 망신이 유튜브에 박제되고부터는 줄줄이 들어오던 일감도 뚝 끊겼다. 그러니 의심스러워지는 것이다. 정말 신의 기에게 할멈이 옮겨간 것은 아닌지, 신이며 운이며 죄 저것에게 빼앗긴 것은 아닌지, 길 건너편에 서서 손님과 맞담배를 태우는 저 앙큼한 것에게 말이다. 이가 빠지는 꿈을 꾸었다. 멀쩡하던 이가 하나둘 빠지다 우수수 떨어지는 꿈. 깨어서도 잇몸이 얼얼한 것이 밤새 이를 악물고 잔 모양이다. 뜨거운 물로 몸을 씻어내고 쑥을 태워 그 잔향을 신당 곳곳에 뿌린다. 부정한 기운을 쫓는다. 신당에 쑥향이 진동할 즈음 황보 의원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가로수길에 프라이빗한 바를 찾아두었으니 이번에는 거기서 보자고 한다. 신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손님과 접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황보만은 예외다. 점을 보러 신당에 들어오던 길에 찍힌 사진이 신문 이면에 실린 뒤로 그는 이래저래 부담스러운지 장소를 바꿔가며 점을 보고 싶어 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더 예민할 게 분명하다. 신령님은 못 모셔도 손님은 모셔야지. 무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처음에는 황보가 아닌 그의 아내가 내 단골이었다. 아내의 강요에 못 이긴 황보가 억지로 점을 보러 왔던 것이 약 10년 전 일이었다. 못 믿어온 얼굴로 어디 한번 떠들어 봐라. 입을 꼭 다물고 있던 황보가 지금도 생생하다. 50이 넘었는데도 공천의 벽을 넘지 못해 정치권 주변만 몇 년째 맴돈 것. 이번에도 공천을 받지 못하면
전개를 떠야 하나 갈등하던 것, 그 일로 어젯밤 아내와 한바탕 다툰 것까지 샅샅이 짚어내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어떻게 아셨냐며 자세를 고쳤다. 제가 뭘 믿은 적이 없는데 저 오늘부터 도사님만 믿겠습니다. 이 소설은 30년차 박수무당이 자신이 모시던 장수할멈 귀신이 자기 몸을 떠난 뒤 신발이 다해서 구슬하다 칼에 베이는 실수를 하게 되어 무형문화재 등재까지 누리던 유명무당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름 전 맞은편에 이사온 갓 신내림을 받은 신애기가 인사차 왔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몸에 들어왔던 할멈 귀신이 그 신애기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신애기는 신발이 떨어진 주인공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 자신의 핵심 고객이었던 황보 의원도 그 소문을 듣고는 주인공 대신 건너편 신애기에게 구슬을 의뢰합니다. 주인공은 그 구판에 불청객으로 참석하게 되죠.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만. 하늘빛이 맑고 구름 한 점 없다. 미풍에 무복 밑단이 부드럽게 휘날린다. 이런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될까 싶을 만큼 복덕이 넘치는 대길일이다. 야트막한 오르막길을 따라 필로티 구조의 단층 주택과 관리가 잘 된 고급 맨션이 쭉 늘어서 있다. 녹지를 품고 있어 주변은 고요하고 녹음이 넘실댄다. 챙겨온 짐을 들고 그 길을 천천히 오른다. 미약하게 들려오던 태평소 소리가 점차 커진다. 소리를 따라 다른 집들과 한 블록 떨어진 2층 주택에 다다른다. 문패에 황보의 이름이 한자로 쓰여 있다. 부지는 넓으나 사방을 담장으로 에워싸 바깥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이 부지도 내가 점찍어 주었지. 명당 중 명당이라는 영구 음수형 택지라 입맛 다시던 이들이 어찌나 많았는지 그들을 다 제치고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큰 품을 들였는지 황보도 잘 알 것이다. 지금 저 집에서는 악기 소리가 요란하다. 독경 외는 소리도 뜨문뜨문 들린다. 뭐에 홀린 사람처럼 나는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선다. 다홍치마 위에 장삼을 걸치고 머리엔 흰 고가를 쓴 신애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의 옆에서 금빛 몽두리를 입은 2명의 무당과 판수, 사면과 육각의 갖가지 악기를 든 악사들이 굿을 돕고 있다. 굿판은 일정한 기승전결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다. 막이 거치면 긴 장정이 시작되고 하나의 장이 끝나면 곧 다음 장이 이어진다. 지금 마당에선 불사거리가 한창이다. 신애기는 부채와 방울을 든 채 공수를 받고 있고 황보와 그의 가족은 그 앞에 꿇어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다. 나무 아비타불, 나무 아비타불, 비나이다, 비나이다. 옆도 뒤도 살피지 않고 불사거리에 몰입한 그들 곁으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선다. 마당에 빙 둘러서 굿을 치르던 이들이 하나둘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이 서사에 기어이 비집고 들어온 나를 황보도, 그의 가족도, 무당들도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와중에 오직 신애기만 내가 올 줄 알았다는 듯 태연히 불사거리를 마치고 장수거리를 준비한다. 신애기가 신칼을 들자 죄상이 거두어지고 성인 남자 팔뚝만한 작두가 마당에 놓인다. 챙겨온 짐을 들고 신애기 곁으로 다가선다. 황보가 나를 막아선다. 저기 일전에 합의 본 것으로 아는데 황보는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굿을 물리게 되었다고 점잖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내게 그것은 가식이고 우롱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동생이라 친근히 부르지도 않는다. 일말의 정다운 감정들은 사라진 지 오래다. 대답 없이 가방 안에 담아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 놓는다. 주름 한 점 없이 달인 장삼, 흰 고깔, 밤새 숫돌로 날카롭게 벼린 신칼과 쌍작두, 뭐 하는 거냐 소리치는 황보를 말없이 쏘아본다. 황보는 말을 더 보태려다 말고
주춤하며 뒷걸음질을 친다. 공수를 기다리는 신에기 앞에 마주선다. 악사들도 다른 무당들도 떨떠름한 얼굴로 나와 신에기를 번갈아 본다. 신에기는 아무렴 상관없다는 듯 칼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한다. 나도 그 애를 따라 조금씩 발동을 건다. 이것은 나와 저 애의 판이다. 누구의 방해도 공작도 허용될 수 없는 무당들의 판이다. 머뭇거리던 악사들이 천천히 연주를 시작한다. 북소리에 뒤이어 피리 소리가 깔리고 태평소의 신하위가 울린다. 판수가 입을 떼어 독경을 웬다. 금일령과 저 혼신은 혼이라도 오셨으면 반인진수 흠양을 하고 일배주로 감흥을 하야 신칼을 들고 달싹달싹 발을 뗀다. 볕이 내리쬐을 때마다 칼날이 서늘히 반짝인다. 신에기가 먼저 칼을 얼은 뒤 세상에 놓인 사과 한 알에 나를 가져다 댄다. 단단한 과실이 순식간에 토막난다. 칼의 위력을 확인시킨 다음 그 애는 나를 들어 혓바닥이며 팔다리를 서슴없이 긋는다. 다들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본다. 신에기는 아픈 기색조차 없이 태평하게 의식을 치른다. 피는커녕 피멍울조차 비치지 않는다. 이제는 내 차례다. 수박도 쩍 갈라놓을 만큼 밤새 매섭게 버려놓은 칼날이 살갗에 닿고 신경을 지난다. 나를 보는 신에기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피가 흐르고 있겠지. 이미 입안에서도 비릿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니까. 하지만 중요치 않다. 아픔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다. 신에기는 찜찜한 얼굴로 여러 겹의 칼날을 겹친 사다리 작두 위에 오를 준비를 한다. 풍화환란 제쳐놓고 재수소원 생겨주고 왕생극락을 들어가서 인도 환생을 하옵소서. 신에기는 무당들의 도움을 받아 가볍게 작두에 올라탄다. 이 긴 서사의 하이라이트는 장수거리다. 갑옷과 칼로 무장한 장수할멈이 작두 위에서 역신을 쫓는 대대적인 굿거리. 작두의 공수는 어떤 공수보다 위험있다. 신에기는 작두에 올라 할멈을 부른다. 나미아비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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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아비타불. 오셨습니까? 마침내 할멈이 들어왔는지 신에기의 눈빛이 달라진다. 그 애가 작두 위에서 천천히 발을 떼는 동안 황보와 그의 가족은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들의 안중에 나는 없겠으나 신경 쓰지 않고 작두에 오른다. 차고 저릿한 감촉이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전해져 온다. 온몸의 털이 바짝 솟을 만큼 송연한 감각이다.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뗀다. 판수의 독경이 점차 빨라지고 악사들의 장단도 중중머리 장단에서 잦은 머리 장단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 작두타는 몸짓도 다급해진다. 등판은 벌써 땀으로 푹 젖었다. 신에기도 마찬가지다. 이제 누가 더 오래 버티나의 싸움이다. 이 서사의 주인공을 가르는 건 그것이다. 과장되게 눈을 까뒤집고 억지로 몸을 떨며 신접 흉내를 내는 것은 지금 내겐 무용한 짓이다. 자연스럽게 몸이 떨리고 눈이 뒤집힌다. 오금이 무지근하게 당겨온다. 발바닥은 뜨겁고 끈적한 피로 흥건하다. 황보가 경악하며 내 쪽을 보고 있다. 북소리가 거세진다. 하늘은 낮고 볕은 강하다. 구름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신에기와 내 얼굴에 번갈아가며 그늘이 진다. 이제는 등뿐 아니라 정수리와 목덜미, 발가락까지 찐득하게 젖어든다. 피인지 땀인지 모를 것들이 뒤섞여 뚝뚝 떨어진다. 뒤로 넘어갈 듯 기진맥진한 상태로 작두를 탄다. 신에기 역시 지친 듯 보이나 둘 중 누구도 멈출 수 없다. 이를 악물고 악착스럽게 작두춤을 춘다. 휘몰이 장단으로 장단이 바뀌고 장구를 치는 악사는 채를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옮겨가며 빠르게 손을 움직인다. 나미아비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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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아비타불. 구름도 다 사라진 땡볕 아래 판수도 악사들도 점점 지쳐가는 와중에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이는 오직 나뿐이다. 피범벅에 몰골도 흉하겠으나 시야가 환하고 입가엔 미소까지 드리워진다. 신당 근처에라도 가닿은 것처럼 몸이 가뿐하고 신명이 난다. 장단이 빨라질수록 나는 고조된다. 나미아비타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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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아비타블. 30년 박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었던가. 누구를 위해 살을 풀고 명을 비는 것은 이제 중요치 않다. 명예도, 젊음도, 시기도, 반목도, 진짜와 가짜까지도 가벼워진다. 모든 것에서 노연하듯. 이제야 진짜 가짜가 된 듯. 장삼이 붉게 젖어든다. 무령을 흔든다. 잘랑거리는 무령 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 가볍고도 묵직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작두에서 내려오지 않던 신애기가 아연실색하며 나가 떨어진다. 그 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휘둥그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본다. 황보와 그의 가족도 기도를 멈추고 나를 올려다본다. 할멈도 이 장관을 다 지켜보고 있겠지. 어떤가? 이제 당신도 알겠는가?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 크크, 크크, 크크. 신발이 떨어진 30년차 박수무당이 신도 없이 혼자 힘으로 피를 철철 흘리며 인생의 마지막 작두를 타면서 자신을 떠난 장수할멈에게 들었던 말,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 이라는 말을 똑같이 되돌려주며 크크거리는 장면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살짝 소름이 돋으며 감탄하게 되는 멋진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목인 혼모노는 진짜를 뜻하는 일본말인데 저는 처음 들은 단어인데 나무위키를 검색해 보니까 상당히 유행하는 단어라고 하네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얕잡아 보인 캐릭터가 사실 굉장히 엄청난 존재였음을 증명했을 때 이 녀석 진짜다, 혼모노다 라는 클리셰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 일베 게시판에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닌 듯한데요. 어쨌든 이 소설을 여러 의미로 읽을 수 있겠지만 손님 없는 동네 책방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인 저로서는 소설 속 주인공이 마치 저희 책방처럼 손님 없는 자영업자가 마지막에 열폭하며 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사실 지금은 조금 나아져서 임대료는 겨우 벌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책방을 지금 있는 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1년 6개월 동안 거의 임대료만큼 고스란히 적자를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책방의 최후를 어떻게 맞이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책방을 닫게 되면 중고 1톤 트럭 한 대 사서 안 팔리고 남은 책 모조리 때려 넣은 다음에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여행도 하고 책도 팔며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받아서 보관한다는 양산 통도사에 트럭째 책을 맡기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최후가 마치 이 소설 속에서 30년 박수무당이 피를 철철 흘리며 작두를 타는 모습과 어쩐지 묘하게 닮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인상적인 소설이라 단편소설치고는 꽤 많은 분량을 낭독했는데 이 소설집에는 이렇게 특이한 소재가 많이 등장해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한 권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버티고 책방의 소설 읽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